1년 동안 이종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총선 연구를 진행한 김정우라고 하고요. 제가 진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죄송합니다. 알트탭 발표 화면에서 넘겨야 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백그라운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현재까지 존재했던 연구들에 대한 한계, 그리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접근을 했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장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다들 이 그림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AI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디퓨전 모델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핫한데 이제 그게 핫해진 이유가 20년도에서 22년도 정도에 디퓨전과 관련된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성이라는 태스크가 이제 AI 분야에서 굉장히 화두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그림에 나오는 춤 영상을 생성하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지금 비디오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미지로만 보면 개인이 춤을 추고 있는 비디오인데 댄스 제너레이션이라는 분야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기존에는 대부분 이제 한 명이 춤을 추고 있는 싱글 댄스 제너레이션의 태스크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해결을 해보고자 했던 문제는 단순하게 한 명이 춤을 추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명이 그룹 군무를 추고 있는 그룹 코레오그래피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고요. 그룹 코레오그래피의 경우는 싱글 댄스와 달리 조금 더 복잡하고 댄서 수가 많기 때문에 댄서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여러 가지 조금 더 챌린징한 태스크임을 약간 명확히 관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이게 실제로 23년도에 소개된 논문에서 생성한 춤이고요. 노래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룹 코레오그래피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 봤을 때 어떠한 기존 선행 연구들의 한계가 있었나를 살펴봤을 때 이제 데이터셋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AI라 함과 그리고 생성 모델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태스크인데 이제 이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이제 이게 24년도에 소개됐던 그 그룹 코레오그래피 제너레이션 문제에 관련해서 사용했던 데이터셋 수집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프레임워크를 보면 아래쪽에 트래킹 커렉션이랑 포즈 리파인먼트, 뎁스 어노테이션 등과 같이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 오클루전 프로블럼, 그러니까 여러 명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앞사람이 뒷사람한테 가리는 경우는 해결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됨에 따라서 데이터셋 크기를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가졌던 바는 사람의 개입이 없이 완전히 fully automated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함과 동시에 조금 더 다이버스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짰던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고요. 크게 위쪽에 포즈 에스티메이션 블록과 아래쪽에 트래젝토리 트래킹 블록, 이렇게 두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봤을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제안했던 메소돌로지를 요약해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멀티퍼슨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자체를 비디오로부터 수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람을 비디오에 인식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필요했는데요. 저희는 그 과정을 24년도에 소개됐던 샘2라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비디오에 적용해서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샘2라는 모델 자체는 프롬프트를 베이스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욜로를 앞쪽에 붙여줘서 욜로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해당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오클루전 프로블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단방향으로 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를 역순으로 뒤집어서 포워드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 두 개로 바이다이렉션을 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비디오로부터 오른쪽에 이제 마스킹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춤 데이터라 함은 사람의 키포인트 관절들과 그 관절들의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위치가 변하는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포즈 자체를 추출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영상에서 포즈를 함에 따라서 오클루전이 일어났을 때 ID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오클루전 전과 후에 ID가 서로 스위칭되는 웨이티피케이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정의 자체를 비디오에서 이제 ID를 적절한 포즈에 할당하는 ID 어사이닝 프로블럼으로 아예 재정의를 해서 접근을 하고자 했고, 그
결과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각각의 사람이 어클루전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한 30초 정도 간격이 있는 비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가 잘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트래젝토리 트래킹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기존의 데이터 수집 프레임워크에서는 직접 트래젝토리를 사람이 마킹해서 상대적인 뎁스를 직접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뎁스프로라는 이제 애플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애플에서 나왔던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 자체를 적용을 해서 비디오로부터 사람이 얼마나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직접 추출을 해냈고 해당 위치를 기반으로 이제 2D 좌표를 3D로 변환을 해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그런 그룹의 동선을 오른쪽과 같은 2D 공간에서의 XY 플레인으로 프로젝션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오클루전이 일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는 원캠 기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가려진 사람의 경우는 모션을 저희가 직접 생성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션 인터폴레이션 모델을 또 하나 더 갖다 붙여서 직접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동작이더라도 좀 더 리즈너블하게 사람의 동작을 생성해내도록 이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전반적인 구조 자체는 이렇고요. 간단하게 데이터셋 비교 정도만 진행을 했는데 우선 위쪽에 보이시는 데이터셋이 기존의 데이터셋이고 아래쪽에 APTG라고 적어놓은 게 저희가 새로 제안한 데이터셋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댄서의 수나 수집 방식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의 측면에서 매우 높아진 걸 볼 수 있고 비디오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평균 값은 조금 더 낮지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더 낮은데 그 이유 자체가 수집 자체 방식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GPU 상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긴 비디오들을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의 시간 자체는 짧지만 이제 충분히 스케일러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또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동일한 춤을 추고 있는 다른 비디오 두 개에서 돌렸을 때 L2 놈이나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지표들이 얼마나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는지를 통해서 저희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저희 프레임워크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좀 리즈너블하게 통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